여러분, IMF 이러면 국제통화기금이잖아요. 이 국제통화기금의 게오르기예바 총재가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의 국제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금리 상승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들이 한꺼번에 이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2013년에 있던 긴축 발작처럼 지금 그게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신흥국에 투자된 자본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세계 경제가 코로나19가 조금씩 벗어나면서 좋아지고 있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경기 회복이 돼 보인다. 그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니 이게 취약한 국가들로부터는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를 아주 대놓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흥국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도전이 될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들은 디폴트 선언이 연이어 일어날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요르기예바 총재가 이들 국가는 회복이 느린 관광업을 주로 하는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IMF는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분류하거든요. 신흥국에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 포함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이것은 IMF 총재가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머징 마켓 내지는 신흥국의 선두주자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기요르기예바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외국 자본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국은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6.5%로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3.5%가 됐는데 올해 6.5% 전망을 하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전망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면서 그래프처럼 V자 반등이 될 거다. 심지어 말입니다. 7%로 성장할 거다 하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아졌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댑니다. 돈을 진짜 장난 아니게 풀어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조 9천억 불,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2140조 정도 되나요? 이거 풀었어요. 이거 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풀고 있으면서 경기 회복의 어떤 마중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1인당 1,400불이죠. 우리 돈으로 한 158만 원 정도 지불을 했고요. 실업수당에도 $300를 더 얹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한 어떤 확보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예산으로 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은요, 여기에다가 다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 지금 아마 오늘쯤 발표가 될 건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게 전체 규모를 다 따져보면요. 더해보면요. 인프라 투자가 거의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또 풀린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나
교량이나 항구를 재건하는데 6,500억 달러. 그 다음에 지역사회나 혹은 보건, 노인, 장애인 돌봄에 4천억 달러. 주택 보조에 3천억 달러. 미국 제조업 부흥에 3천억 달러. 연구개발에 1,800억 달러. 이렇게까지 쏟아 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조 9천억 달러에 이어서 3조 달러 혹은 2조 5천억 달러를 또 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러면요, 국채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국채가. 물론 정세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국채 발행을 먼저 할 텐데,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1조 9천억 달러 발행을 했는데도 여러분, 금리가 1.726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데요.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조 5천억 달러를 더 풀면 이 중에서도 일부는 국고채로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는 우습게 올라갈 거다. 2%는. 게다가 인프라 투자에 2조 5천억에서 3조가량 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자꾸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은요, 해외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들, 쉽게 말하면 B2해서 아주 저신용으로 빌려서 신흥국에다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다 가져 들어와서 빚을 갚든가 아니면 차라리 금리가 올라갔으니 미국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왔을 때 그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높아요. 강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100이 됐을 때는 6개 주요 통화의 가치와 달러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93.832이기 때문에 6개 통화의 가치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보세요, 여러분. 89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89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3.3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강달러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강달러가 된다는 뜻은요, 결국은 신흥국의 화폐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이요, 게오르 기예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그 돈을 푸는 영향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영향이 생기고 그러면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압력까지 생기면서 신흥국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해서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신흥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요, 그 어떤 때보다가 지금 세계 경제는요, 요동을 치고 있다고 저는 봐야 돼요. 미국은 어떻게 하든 지금 돈을 풀어서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중국한테 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030년이 되면 미국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일자리를 뺏긴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미국은 어떤 식이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자국우선주의와 플러스 자유무역주의를 기반한 아마 경제 활성화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그만큼 푼다는 이야기니까. 돈을 풀면 푸는 만큼요,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3을 넘어섰습니다. 2.3을. 2%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벌써 인플레이션 와중에 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충격파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게오르 기에베아 IMF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 뭐 관광국들이 중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신흥국 안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도 신흥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외국 자본의 유출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유출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어느 정도라는 것도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현재까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거 사실입니다. 회복되는 거는 회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곳곳에 시한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